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나중에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양반 덕분에 미국은 휴일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휴일이 없죠. 미국의 증시가 쉬어도, 은행이 쉬어도 비트코인은 열일을 한다. 21,08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26,60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다시 튀어오르면서 21,000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 과연 이번 주에도 신나는 한 주를 투자자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국내 투자자들은 그럴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투자자 중에 40%가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38%고요.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락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21%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한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다가 국내 투자자들이 4대 거래소에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17만 3천 개가량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자, 국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거래소들,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양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그 숫자가 더욱더 많을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고유 민속 투자처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러시아와 이란이 금 기반 공동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머지않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금을 꾸역꾸역 모으고 있었던 나라들이 근본 위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 및 블록체인 협회 이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팩소스 골드와 유사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러시아 루블, 이란 리알 대신에 대외 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될 수가 있겠다. 세계는 근본 위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면서 그야말로 중립적인 통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값이 또 올라가고 있죠. 달러의 수명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생각보다 길 수는 있겠지만은 세력이 확실하게 약해져 가고 있는 듯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이자 유튜버인 벤자민 코엔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규제에 있어서 더욱더 안전한, 규제 당국의 관심을 덜 끄는 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작년에 있었던 여러 거래소들 파산 문제 때문에 SEC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규제 당국들이 칼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SEC가 유일하게 증권이 아닌 것으로 상품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은 최악의 사태에 SEC가 도지코인처럼 지랄을 한다 할지라도 안전빵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이 다가오는 3월 31일 만기 분기물 옵션 행사 중에서 비트코인 3만 달러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가나요? 사실 최근 상승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불트랩이다. 시장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오르는 것이냐? 이런저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견 및 분석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 분석이라고 해야 될지, 동양 같은 경우는 유명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트레이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500만 달러를 시작해가지고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유명한 고래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100개, WBTC 랩 비트코인이죠. 100개랑 이더리움 4000개를 던져가지고 800만 DAI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당 스마트 트레이더 등 다수 트레이더들이 최근에 현재 상승장은 지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크립토 퀀트 기구자 맥디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최근 21,000달러까지 올랐어.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퀀트 대표 쭈기왕 씨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40억 달러가 몰리면서 숏스퀴즈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기관들이 현물을 산 것은 아니었다. 허허, 참 좀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펀드 거래량 인덱스 지표를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별다른 특이점도 관측되지 않았었다. 펀드 보유 인덱스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감소를 한 반면 가격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불었다. 그리고 장외거래에서 기관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장외거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상승이 좀 불안한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에 대한 흥분보다는 침착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분석가들이 이번 상승은 가짜다,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테랑 분석가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주봉 월봉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다. 넥라인은 18,387달러. 그래서 일단 넥라인까지 후퇴했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25,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넥라인 테스트 18,422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자,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으로 국내 분석 업체인가요? 이름은 AM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이 21,468달러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주 주봉 마감은 27,100달러 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1,000달러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주봉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주봉 마감을 21,468달러 위에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완만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준이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점차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에 따르면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리스크 우려가 해소가 돼버렸다. 소비자 물가지수 움직임이 둔화하여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해소된 것이 강세 요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휴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21,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숏쟁이들이 다시 한번 숏에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숏에 베팅된 비율을 봤더니 이제 펀딩이 마이너스더라. 그리고 전에 17,000달러 선에서 20,000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렸었던 그 자리까지 지금 숏이 몰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청산시키려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21,46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청산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청산 또 한번 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즉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고, 또한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12시간 봉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2,4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 있을까?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앞서서 4시간 봉 차트의 200 DMA 수준인 19,500달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19,500달러까지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좀 과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26,600달러 아래까지 보면은 24,4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26,600달러까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가짜 상승이다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죠. 바로 CME 갭입니다. 19,900달러에 CME 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와가지고 메꾸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와서 메꾸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높은 비율로다가 CME캡은 맥버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의 움직임,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서 기분이 좋다 하실지라도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비트와 마찬가지로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세까지 내려와가지고 1300달러 중반까지, 중후반까지 내려와서 조정받고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이뤘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 지금 패턴 아래로 내려왔는데 22달러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면 23달러 40센트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 라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알트코인 솔라나 분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솔라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FTT가 상승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파산한 토큰이 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일주일 만에 170% 이상 떡상한 FTT. 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가? 특히 바이낸스는 아직도 FTT를 상폐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이낸스가 아직까지도 FTT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이라는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세상 어디에서도 파산한 기업의 주식이 수백 % 상승하는 현상은 볼 수가 없다. FTT는 아직도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왜 이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업계를 경계하는지 알겠나? 라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FTT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장난질 하는 놈들 잡아다가 손모가지를 오한마로 한번. 자, 그 다음에 FTX US 전 CEO가 샘 뱅크먼에 대한 폭로를 늘어놨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 9월 회사를 떠난 이유는 샘 뱅크마니가 나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샘 뱅크마니는 약물에 중독돼가지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쟁이 샘 뱅크만, 뽀글뽀글 약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놈인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며 자기 부모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있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라이들, 파산한 3AC 헤지펀드 공동 창업자들이 있죠. 지금 도망자 신세로서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추적조차 되지 않는다는 수주와 칼 데이비스, 새로운 거래소를 창립하겠다라며 돈을 모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또라이들, 저는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자금들을 날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프로필 딱 봐도 지들이 3에로즈 캐피탈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딱 떡하니 써놨죠. 이건 뭐 지대로 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거래소의 이름은 GTX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도망자들이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웨이브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웨이브 에어드랍, USDN 보유자들도 파워 에어드랍 토큰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웨이브 보유자들 중에 에어드랍을 받고 싶다라면 디파이에 가가지고 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락업을 한 사람들 그리고 USDN 보유자들은 파워 토큰 에어드랍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다음으로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가지고 꽤 유명세를 탄 브라질의 은행이죠. 누뱅크, 비트코인에 의해서 폴리곤 및 유니스왑을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폴리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정 거래가 바이낸스로 900만 개의 매틱을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으로 해서는 이 개같은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시바이누 개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인 시바리움 테스트 버전이 조만간에 출시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바이누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악마들의 모임인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최하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해당 행사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세션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균형점, 다가오는 토큰화된 경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균형점이라는 세션인데요.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과 붕괴를 다루며 긍정적인 거시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보장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빵영이 참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들은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소고기 비싼 거 스테이크 썰어먹는 또라이들이 주최하는 모임, 부디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 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